여러분, 혹시 똑똑한 나라라고 하면 어떤 곳이 떠오르시나요? 미국, 일본, 아니면 유럽의 어느 나라?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 데이터는 꽤 다를 수 있거든요. 학업 성취도라는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했을 때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똑똑함의 기준은 뭘까요? 바로 OECD가 주관하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즉 PISA라는 시험입니다. 이 평가는 전 세계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읽기 능력을 측정해서 각 나라의 교육 수준을 비교하죠. 단순히 암기력을 재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지식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어떤 나라는 우리 예상을 훌쩍 뛰어넘고 어떤 나라는 기대에 못 미치죠. 그렇다면 과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 성과를 보이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과연 몇 위에 올라 있을까요? 오늘은 전 세계 국가들의 학업 성취도 순위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각 나라의 교육 현실과 그 뒤의 숨은 이야기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위권 국가들부터 살펴볼게요. 2015년 PISA 평가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76개국 중 75위를 기록했습니다. 약 3만 개의 학교가 있고 그중 2만 6천 개가 정부 지원을 받죠. 7세에서 15세까지가 의무 교육 기간이고 그 이후는 주로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만 계속 공부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교육 인프라는 갖춰져 있지만 질적인 부분에서 아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PISA 평가에서 중위권 정도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6세부터 무료 초등교육이 시작되는데 특이한 점은 남녀가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가면 남학생들은 이과와 문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농업이나 기술, 사업 분야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1956년에 최초의 여학교가 문을 열었고 지금은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에요.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여성 교육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인도는 1인당 교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도 교육열만큼은 대단합니다. 이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엄청난 젊은 인구예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청년층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인도 인구의 3분의 1이 14세 이하이고 2023년에는 실제로 중국의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경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이런 젊은 활동 인구가 곧 인도를 교육 강국으로 만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지역 간 교육 격차가 큰 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죠.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2015년 국제학생평가에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학생들로 선정됐어요. PISA 성적은 중하위권이지만 유네스코에 따르면 식자율이 무려 95%에 달합니다. 젊은 층의 식자율은 99.67%로 훨씬 더 높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학 분야에 집중하고 예술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편이죠. 학업 성취도와 학생들의 행복도가 꼭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필리핀은 면적으로 따지면 미국 애리조나주보다 약간 큰 수준이지만 교육 발전 속도가 빠른 나라입니다. 이건 정부가 지난 몇 년간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한 결과거든요. 2011년부터 1년간 유치원 교육을 의무화했고 2017년에는 공립대학 등록금을 전액 무상화했습니다. 고등교육 진학률이 약 40%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죠. 말레이시아 아이들은 대부분 4세에 유치원에 가지만 의무는 아니에요. 초등학교는 6세에 시작해서 6년제이고 그 다음 5년의 중등교육 과정을 거칩니다. 고등학교 때 SPM이라는 시험을 치르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43개의 공립 고등교육기관 중 한 곳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31개 사립대학 중 한 곳에 갈 수 있을지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PISA 평가에서도 꾸준히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공교육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나라로 18세까지 모든 공교육이 무료이면서 동시에 의무입니다. 정부는 지금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시설을 개선하면서 시스템을 현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PISA 평가에서도 중상위권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포르투갈 대학 중 5개가 세계 대학 순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나라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건 꽤 권위 있는 일이죠. 이탈리아는 과학과 예술 분야에서 전 세계에 큰 공헌을 한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한 나라입니다. 이탈리아 헌법은 학교가 국가 자금을 지원받지만 대학은 독립적이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아이들이 6세에서 16세까지 학교에 다니고 그 이후에 고등교육을 받습니다. 젊은이들 중 약 60%가 대학에 다니고 있고 학비도 적당한 수준이에요. PISA 평가에서는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인 스페인도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스페인 정부는 지난 25년 동안 교육 수준을 엄청나게 끌어올렸습니다. 많은 돈과 개혁이 필요했지만 덕분에 OECD 평가에서 중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죠. 재미있는 건 스페인 학생들이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학교 생활 자체를 즐긴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아이비리그 같은 명문 대학들이 있는데도 PISA 평가에서는 중위권 정도의 성적을 보입니다. 미국 교육 시스템의 특징은 각 주가 개별적으로 공립학교와 대학들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약 1,500개의 공인된 고등교육 기관이 있어서 전 세계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학문의 요새인데 문제는 등록금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겁니다. 지역 간 교육 격차도 상당히 큰 편이죠. 호주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나라로 1,200개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13년제이고 6세에서 16세까지가 의무 교육이에요. PISA 평가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데 높은 교육 수준과 혁신에 대한 애정, 그리고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등록금이 그 이유일 겁니다. 영국은 수세기 동안의 교육 전통과 높은 기준을 가진 나라로 PISA 평가에서도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3세에 학교를 시작하고 16세가 되면 공부를 계속할지 학업을 마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영국의 고등교육 기관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런던은 종종 세계 교육의 수도라고 불리죠.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같은 대학들이 수백 년간 쌓아온 명성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독일은 근면함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고도의 기술을 갖추고 있고 생산성이 뛰어나며 높은 기준에 맞춰 살아가죠. PISA 평가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거두는 건 전혀 놀랍지 않아요. 잘 짜인 교육 시스템과 등록금 없는 공립대학 덕분이거든요. 독일은 기술 강국답게 실용적인 교육에 집중하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캐나다는 삶의 질, 시민 평등권, 그리고 교육 부문에서 많은 세계 랭킹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PISA 평가에서 수학 부문 9위를 기록했어요. 중등 이후 모든 학비는 유료이지만 영재 학생들은 고등교육을 위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인 캐나다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으로도 주목받고 있죠. 네덜란드 사람들은 법적으로 5세부터 16세까지 학교에 다녀야 하는데 부모들이 4세 때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국가의 공용어는 네덜란드어지만 학교와 대학에서 많은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어 2022년 PISA 평가에서 수학 부문 10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작은 나라지만 교육 강국으로 급부상했어요. 2022년 PISA 평가에서 수학 부문 7위를 차지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뒀습니다. 디지털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모든 학교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죠. 교사들의 질도 높고 학급당 학생 수도 적어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환경입니다. 스위스는 2022년 PISA 평가에서 수학 부문 8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언어 교육으로 유명한데 학생들은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중 최소 2개 언어를 배우죠. 직업 교육과 학문적 교육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어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길고 첨단 기술로 유명한 나라로 2022년 PISA 평가에서 수학 부문 5위를 차지했습니다. 학교 출석률은 거의 99.99%에 달해요. 학생들은 4학년이 될 때까지 어떤 시험도 보지 않는데 이건 어렸을 때는 성격을 개발하고 좋은 예절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등학교가 끝날 때는 미래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시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걸 엄청나게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일본 교육의 특징은 인성교육과 학업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는 거예요. 홍콩과 타이완, 마카오 같은 중화권 지역들도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홍콩은 2022년 PISA 평가에서 수학 부문 4위, 타이완은 3위, 마카오는 2위를 차지했어요.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교육에 대한 엄청난 투자와 열정, 그리고 치열한 경쟁 시스템이죠.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학원에 다니고 시험 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2022년 PISA 평가에서 수학 부문 6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의 경제용으로 불리는 한국은 기술뿐만 아니라 읽고 쓰는 능력, 과학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어요. 유치원 교육은 선택이지만 많은 경우 3세 때부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는 광범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면서 기초적인 기술, 체육, 언어를 가르치는데요. 15세부터 18세까지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비를 내야 하고 그 이후에는 대학 진학을 위한 장학금을 받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밤늦게까지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수능을 위해 1년 내내 준비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 높은 순위를 만들어낸 원동력입니다. 최근에는 단순 암기 위주에서 벗어나 창의적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고, 이런 변화가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독립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이고 2022년 PISA 평가에서 수학 부문 2위를 차지했어요. 실제로 2016년 국제학생 평가에서도 싱가포르 학생들은 모든 과목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영어가 공식 교육 언어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분야에서든 국제적인 커리어를 쌓을 준비가 잘 되어 있죠. 작은 나라지만 교육에 대한 투자와 철저한 시스템으로 계속 세계 2위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비결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6위에 올라 있다는 사실 어떠신가요?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나요? 아니면 예상했던 순위였나요? PISA 평가는 단순한 암기력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만큼 각 나라의 실질적인 교육 수준을 보여주는 신뢰할 만한 지표입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순위는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투자, 그리고 학생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겠죠.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그 나라가 미래 세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는 거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정말 자랑스러운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